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시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온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죠?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저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기사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무언가 핀트를 벗어난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이제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위하고 뭐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위하고 어떤 개인 이기주의 정도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오던 시간이 있었는데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대목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훨씬 더 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참 20대, 30대를 보내던 시간만 하더라도요,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하던 혹은 개인을 희생시키던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을 굴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떠함이 철저히 무시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 집권화된 조직에 한 개인이 맞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화된 권력과 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덩치를 불리고 키우고 또 사람과 자본이 몰려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당연시 받아들여지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대량 생산 혹은 산업화 시대의 영향인지 잔재인지 정확하게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흐름에서 한 개인이 거대 조직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변화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기업도 조직도 심지어 교회도 몸집을 불리고 중앙 집권화를 지향하고 구조적으로 일이 되다 보니 사람과 돈이 한 곳으로만 몰려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앙 집권에 성공한 정점의 중심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틀어주게 됩니다. 심지어 한 개인의 어떠함을 눌러 내리 깔아 뭉개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그러한 흐름에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 이 기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술의 진보.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진짜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건 진짜 혁명적인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방송이라 하면 거대 자본과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사고가 완전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질 않죠. 중앙 집권화된 방송국의 권력과 영향력이 유튜브의 개인 컨텐츠 제작자들에게로 분산이 되고 이제는 하다못해 방송국이 유튜브에 자신의 컨텐츠를 올려서 광고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 일이나 영상 제작이 무슨 그들만의 성역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고 영상 기술과 편집 기술을 일반인들이 익히기 시작하죠.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유튜브로 뜨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영향력의 이전 현상이 생기다 보니 이제는 공중파보다 유튜브에 뛰어드는 연예인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 연예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것이 점점 탈중앙화돼가지고 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의 영향력을 그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겠어요. 공중파 방송에 더 하나라도 스케줄을 잡을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근본에서부터 바뀌고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1980년대,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PC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PC통신이 들어섰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20대, 30대 초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정말 순전히 채팅으로만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의사 전달 방법이 온전히 글밖에 없어요. 네, 글. 마이크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과 기술력이 아니기에 좌판으로 타이핑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속된 말로 이 글빨이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뜨기 시작했죠. PC통신의 글만 연재해서 대박이 나서 뭐 이후역이라는 사람이 퇴마사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하고 대박을 쳤습니다. 저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책 제목이 퇴마사인데 이 사람이 이거 PC통신에서 연재하던 것이 워낙 반응이 좋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오프라인 출판사에서 계약을 맺고 출판까지 한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이 글빨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뜨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채팅을 할 때 글빨에 현혹이 되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자신의 상상과 현실이 매치가 안 돼서 허겁지겁 인사만 하고 오거나 뭐 확인 즉시 도망을 치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시대가 흘러서 닷컴 열풍이 불면서 또 세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가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뭐 블로그를 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PC통신 때보다 데이터 처리나 데이터 송수신이 훨씬 발달하면서 이미지 파일이나 그림, 사진 파일의 전송이 용이해지다 보니 이제는 사진을 잘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빛을 봅니다. 여행지의 풍경, 맛있는 음식 사진 등등 꼭 글빨이 아니어도 사진을 잘 찍어 포스팅을 올리는 뭐 여행 블로거, 맛집 블로거 등등이 파워 블로거로 뜨고 이것이 굉장한 수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블로거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뭐 수익 모델을 찾고 수익을 냅니다만 정성스레 올린 사진과 포스팅 자체에 네이버나 다음이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유튜브나 몇몇 동영상 플랫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데이터 처리 기술이나 데이터 송수신 기술은 진보합니다. 여기에 구글 측에서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수주하고 벌어들인 광고비를 영상을 찍어 올린 사용자들, 영상을 찍어 올린 크리에이터들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정성스럽게 찍어 올린 사진이나 포스팅 자체에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구글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에 보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유튜브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서 구독자 1000명 달성에 뭐 4000여 시간 시청 달성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광고 수익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쨌든 수입을 나누고 보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 결과 네이버와 다음에서 많은 이들이 유튜브로 넘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영상 편집을 잘하는 사람들이 뜨고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블로그를 쓰고 그것을 통해 광고를 붙이고 여러 수익 모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것은 지는 해라는 생각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지는 해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PC통신 같은 거. 그죠? 그때는 글빨이 있는 사람들이 떴다. 그러다가 데이터 처리 기술과 송수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사진을 잘 찍고 뭐 보정을 좀 한다든지 포스팅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여행 블로거, 맛집 블로거 아니면은
전자제품을 쓰고 특징을 올리는 무슨 블로거, 그런 사람들 몇몇이 파워 블로거가 되고 그거를 수익 구조를 창출해내고,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네이버 다음은 1도 보상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더 송수신 기술이 발달하고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자연히 영상을 편집을 잘하고 영상을 잘 만들어 찍어 올리는 사람이 각광받기 시작했죠. 자, 이 흐름을 보세요. 근데 이 흐름이 불과 30년 정도의 발전 프로세스입니다. 네, 30년 정도예요. 자, 이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함이 맞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이 보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이거는 진짜 국룰이에요. 아니, 유니버셜 룰이죠. 리워드.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죠. 네. 그죠?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견디고 싸우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열심히 뿌리기만 했는데 최종적으로 가서 나는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할 때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움직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보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어떠함도 버티던 견디던 이기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죽고 나서 똑같으면은 우리는 이러고 살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제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어디론가 우리를 인도하며 인간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술도 기술이지만 구글과 이 네이버 다음이 갈린 결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정을 하고 다 그것도 일이고 애쓰고 힘쓰는 건데, 그거를 정성스럽게 포스팅해서 올렸는데 구글, 네이버는 보상을 안 해줬어요. 아니지, 네이버 다음은 보상을 안 해줬어요. 근데 영상을 정성스럽게 편집하고 만든 거에 대해서 구글은 보상을 해줬어요. 그럼 앞으로 어디가 잘 될지 그건 뻔한 거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뜨는 애, 지는 애, 그건 딱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웹3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웹3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앞으로는 이전의 기술과는 또 다른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신세계가 열린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리서치를 하다가 벌써 탈중앙화 개념에 맞춰서 구글이나 유튜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검색 엔진, 검색과 플랫폼 전쟁에 뛰어든 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약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유튜브는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제작을 하면 여기에 광고를 붙여 광고가 많은 이들에게 시청이 되면 제작자는 수입이 생겨도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구글의 검색창에, 그리고 또 이제 구글의 검색창에 어떤 것을 타이핑해서 검색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을 시청을 해서 양질의 지식이나 정보를 취하게 된다면, 혹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고 배운다면 그것 자체가 어떤 보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과 그리고 어떠한 단어를 검색한 이에게 금전적 보상을 직접 해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데 시청자에게도 검색창에 단어를 기입하고 검색한 이에게도 금전적 보상을 시도하는, 어떤 의미에서 유튜브와 구글을 잡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프리서치라는 검색창입니다. 프리서치라는 이 검색 엔진, 그리고 이거는 아이오즈라는 동영상 플랫폼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리서치에 보면 여기 4.80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마우스로 클릭하는 부분. 이게 지금 코인을 제가 벌은 건데 어떻게 벌었냐. 이 검색창에다가 글자만 써가지고 찾아서 이제 그것 자체에도 보상을 해주는 거를 도입을 한 거라는 것이죠. 이거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저는 참고로 이거를 막 이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뭐 이걸로 제가 무슨 뭐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흐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클릭을 해서 밑에 보시면은 staked on node라고 되어 있고 staked on keywor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에다가 자기가 어떤 권리를 부여를 하고 여기다가 돈을 주는 거야. 여기다 돈을 주고 어떤 사는 입찰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상당한 돈을 묶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검색창에 그 단어를 찾게 되면은 그것 자체로도 나에게 보상이 오는, 굉장히 정말 이거 정말 신박힌 희한한 굉장히 특이하게 창조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만든 수익 구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해봅시다. 다른 이가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할 때마다, 왜냐면 제가 거기다가 상당한 돈을 묶어서 걸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량의 코인이 지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가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 단어를 찾고 검색을 할 때마다 저에게 일정량의 수익이 들어오는 뭐 이런 구조. 시대와 환경을 잘 읽고 파악한 뒤에 자주 오르내릴 만한 특정 단어들을 선점해 여기에 돈을 주고 키워드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단어들을 검색창에 타이핑하고 검색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이 프리서치에 기입한 회원의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것이죠. 허나 제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이 프리서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나름대로는 유튜브에 도전을 하겠다. 여러분 유튜브 경쟁자가 많아요. 우리 이게 유튜브가 거의 뭐 글로벌하게 대세로 자리를 잡아서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밖에 없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도 유튜브 잡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에게도 보상을 주는 제도로 해가지고 동영상 플랫폼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거는 이 아까 보여드린 이 프리서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오즈도 그렇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쓰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저장 공간을 데이터 센터로 쓸 수 있게 해주면 보상으로 코인을 준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거대한 서버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데이터 센터가 잘게 쪼개져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모습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것을 유동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유동성 공급을 이전에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조직이든 단체든 중앙 서버든 뭐 이러한 구조였으나 이것이 탈중앙화 구조로 가니까 희한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개인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리워드가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받쳐주기만 한다거나 뭐 하는 노력과 헌신에 비해 조금이라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일들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기 사랑이 더 심해지고 조금이라도 불합리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일들이 더 생겨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보게 된다. 그런 흐름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사실 뭐 구글과 유튜브를 따라잡아서 그들을 역전할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뭐 구글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바보일 리도 없고요. 그죠? 그러나 꼭 저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요. 뭐 사람이든 기업이든 교만해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기에 뭐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도 뚜렷하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라는 검색 엔진과 경쟁을 하고
야후 코리아가 한국을 장악하고 있던 때에 구글이라는 회사는요,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앞으로 어찌 될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뭐 언젠가는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을 역전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 하나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경향성은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하고 또 헌신하는 일, 그리고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일이 더더욱 없어질 것이고, 어떤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일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어떤 대의 명분을 운운하면서 사람을 일시키고 뭐 노동력을 착취를 하거나 헌신을 강요하거나 또 그렇게 몰아가는 구조, 또 그렇게 그런 것을 받는 개인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인권유린이라든지 노동 착취가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뭐 천국의 상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짜로 노동력을 써먹고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생각해야 하는 화두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탈중앙화라는 것을 놓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태계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진입이 돼가게 되면은 점점 개인이 집단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한 개인을 뭉개거나 한 개인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안 먹히는 어떤 구조들이 열리고 있다. 벌써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빠른가요? 네. 세상에 빛을 제외하고, 빛과 소리를 제외하고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마 돈의 흐름과 기업일 겁니다. 그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이런 환경들이 또 세워지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더 심해지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어떤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기회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과 그것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과 30년의 세월 가운데서도 이런 통신 장비와 컴퓨터의 발전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직조가 되고 형성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떠한 정신 구조나 마인드 또한 바뀌게 되오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선점하며, 하나님, 세상의 흐름의 조류를 알지만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오히려 그러한 때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져야 할 것인가,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뢰고 묻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